선생님은 어떠세요? 놓지 못하는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놓지 못하는 거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에 대해서 너무 온 집중을 다해서 하는 게 좀 안타깝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사실 그렇게 살았던 거는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경력이 단절된 이유는 뭔가요? 가정이 더 중요했기 그렇죠. 때문에 내 아이가 더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아줌마라는 것 자체가 희생의 이미지도 좀 있잖아요. 맞아요. 내 그 인생을 좀 여자로서의 신경주로서의 삶을 좀 그렇죠. 포기하고 그렇죠.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로서 사는 게 며느리 더 가치 있다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아이가 소중했었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는 저는 좀 육아, 우리가 왜 숙제라고 얘기하는 진학, 입시 이런 게 이제 다 끝났어요. 둘째 아이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저는 홀가분하게 좀 저를 다시 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렇게 좀 돌아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많이 그렇죠.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지 않으면 딱 그 상황이 됐을 때 이제 굉장히 허탈함이 밀려온다는 거죠. 아니면 끝까지 매달려요. 그렇죠. 그리고 아직도 빈둥지 증후군 그게 너무 싫어서 대학생이 됐는데도 데려다 준다든지 수강 신청을 같이 한다든지 와 정말 교수님한테 전화해서 왜 얘 학점이 이건가요? 정말 깜짝 놀랄 일이죠. 깜놀이죠. 더 해서 취업한 그런 아들의 부장님한테 전화해서 왜 이렇게 회식이 잦은가요? 를 불평불만한다는 말까지 들었어요. 이제 더 심하면 결혼 후에까지도. 그렇죠. 자기의 살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딸과 며느리의 살림인데 본인의 살림이 되시는 거죠. 정말 우스갯소리로 판사가 잠깐만 판결하기 전에 잠깐만요 하고 엄마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판결을 정말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우리가 아이를 위해서 온전히 다 바치고 하는 게 옳은 것이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 아이의 생각은 없고 오롯이 엄마 생각, 엄마 그렇죠. 판단, 엄마 결정에만 다 맞춰서 살다 보면 판사가 되어도 그것만 판사인 거죠.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돼? 3년형이야 5년형이야. 이건 진짜 연애할 때도 엄마 이 여자랑 연애해봐라. 뭐. 그건 정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를 보여주고 되게 괜찮아? 아니야? 그래서 엄마가 아니라 그러면 뭐 그냥 가차없이 헤어지는. 신경 선생님 말씀을 잠깐 요약을 하자면 결국 엄마가 자기 정체성을 못 찾아가면 그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맞습니다. 그 문제가 자녀의 문제로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빈둥지 증후군이라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시는 게 자신의 삶과 아이의 삶을 위해서는 더 낫지 않을까. 근데 현명한 건 고통을 겪기 전에 우리가 미리 자신을 찾아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옳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듣거든요. 너는 다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지라는 비난을 좀 많이 받거든요. 너는 다 끝났으니까. 너는 다 끝났으니까. 그렇게 홀가분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지. 그런데 저는 솔직히 정말 진심으로 저는 미리 준비했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준비했으니까 지금 홀가분할 수 있는 거다. 만약에 미리 준비 못했으면 지금 선생님도 많이 갈등을? 그렇죠. 둘 중에 하나겠죠. 내 인생은 뭔가라고 우울하거나 난 갱년기야 아니면 판사의 판결까지 해주는 그런 엄마.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겠죠. 나는 없고. 수강 신청해주러 같이 다니고 남자친구가 어떤지 여자친구가 어떤지 일일이 간섭하면서 독립적인 그 주체가 되지 못하게 계속 발목 잡고 있겠죠. 맞아요. 결혼을 한 후에 손자 손녀의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까지도 다 참견하고. 그래서 저는 신경주 선생님 말씀에 많은 부분에서 공감을 해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어느 정도 그렇다고 신경주 선생님이 갈등이나 고민이 아예 없는 건 아니죠.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자기를 찾아가는 거, 내 안에 뭐가 있을까? 나는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고민하는 건 정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정말 고통스러워요. 맞아. 내면을 들여다본다는 거 너무 괴로워요. 굉장히 고통스럽죠. 저도 이 나쁜 아줌마라는 이 책 쓰는 여자 코너를 경주쌤이랑 진행을 할 결심을 하고 나도 내가 아줌마인데 같은 여자인 내가 왜 아줌마를 싫어할까? 제가 이렇게 동네 목욕탕 작은 데를 가요. 거기 이제 세신하시는 할머님께서 70이 넘으셨는데 쇄신을 너무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 때문에 거기를 가는데 안 가고 싶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 탕에서 소리가 안 그래도 울리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그 특유의 아줌마들의 그 목청 있잖아요. 그걸로 오늘 말이야 내가 뭘 했는데 막 이러면 기가 짱짱 울려서 저는 너무 스트레스를. 안 듣고 싶어도 다 들리는. 그 며느리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가정사, 그 다음에 손자 손녀의 어떤 교육 과정까지 듣고 싶지 않은 모든 내용을 또 제가 웬만한 들은 얘기는 다 거의 기억을 해요. 이게 저는 막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지난주에 했던 얘기를 이번 주에 반대로 하면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모르시는 분이고. 지적하고 싶잖아요. 아, 그렇죠. 나 이 지적 본능. 이 너무 괴로워요. 그래서 나는 왜 아줌마를 싫어할까 보면 일단 제가 딱 떠오르는 건 그런 이미지예요. 어떤 주관도 없고 여기저기서 들은 이야기를 자신의 생각인 것처럼 막 큰 소리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어떤 삶의 뚜렷한 목적 없이 일단 아주 지금 당장 뭘 먹느냐, 뭘 입느냐, 내가 지금 누구랑 어디를 놀러 가느냐, 여기에 그날 살면 다 즐거운 것처럼 이런 게 저는 너무 싫었는데 이제 신병주 선생님이랑 아줌마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할수록 이게 자꾸 한 겹 벗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결론까지 간 것도 아니고 말씀드릴 수도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제가 아줌마를 싫어하는 이유는요, 그 안에 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그 마주하고 싶지 않은 모습. 그렇죠. 내가 마주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 모습이 아줌마라는 단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결국 내가 나를 싫어한 거였구나. 그러니까 그런 나의 모습을 다른 사람한테 똑같이 볼 때 싫은 네, 거죠. 그렇죠. 투사한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싫어하는구나. 그럼 나는 나를 왜 싫어하지? 나의 어떤 부분이지? 이거 들여다보는 게 너무 힘든 과정일 것 같고, 앞으로 그 과정을 여러분과 같이 진행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직업이 이제 독서 논술 지도사잖아요. 제가 이제 여러 코너를 유튜브상에 운영을 하는데, 동락이라는 큰 타이틀 안에 동락 석회가 있고 부드레가 있고 피트니스, 운동이 있고 북 4개가 있어요. 그래서 욕심이 많아요. 추구하는 삶의 목표가 지덕체예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책 쓰는 여자 코너는 덕 코너에 해당해요. 덕이라는 게 우리가 올바른 삶의 도리를 나누는 거잖아요. 실천하는 게 덕이잖아요. 내가 괴로워하고 파고 들어가는 그 문제점을 같이 나누고 같이 생각하고 정답이 아니라 각자의 방향을 향해서 방향 제시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덕이 아닐까. 저는 그렇죠. 그렇게. 근데 궁금한 게 동락이 뭔가요? 동락이요? 부드레는 또 뭔가요? 잘 들었나요? 뭐 약간 그런 말 하신 것 같은데. 제가 호가 동락이에요. 읽을 독에 즐길 락. 저희 시골집이 양동마을에 옥산 서원이 있어요. 조선시대 때 이회재 선생님의 후손들이 사는 서원이에요. 조선시대부터 있었던 서원인데 거기에 동락당이라는 작은 정자 같은 방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옥산 서원에 딱 가면은 이렇게 지금으로 보면 위로 이렇게 올리는 창문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올리면은 작은 마루가 나와요. 그 마루 바로 밑이 계곡이에요. 오, 계곡이어서 운치 있네요. 예, 넓적넓적한 바위가 턱턱 있고 나무가 이렇게 있고 강물이 쫙 흘러요. 근데 거기서 책을 읽으면 정말 여기 이름이 왜 동락당인지 알겠다 느낄 정도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직업상도 있고 책 읽는 걸 좋아해서 동락. 본인이 이게 좋아하기도 했지만 어쨌든 그런 환경이라는 게 환경이 제가 이렇게 듣기에도 와 거기는 진짜 누워서 책 읽기도 너무 좋겠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곳일 것 같아요. 맞아요. 시간이 정지한 듯한 느낌? 네. 그 짧고 굵은 이 기억이 저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요. 어디에서 책을 읽든 바로 그 환경으로 딱 들어가는 느낌? 그래서 집중을 빨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잖아요. 그 좋은 머리로 돈 버는 데 쓰면 재벌 됐을 텐데 선생님은 왜 그렇게 책만 읽어요 했는데 그런 어떤 그 어릴 때 그 소중한 그 추억? 경험? 그런 게 있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면에서는 좋은 것만 추구하는 거죠. 자기 좋아하는 거 추구한다고 봐요. 그 이상의 행복이 있나요? 제가 그냥 농담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네. 그 다음에 동락 부드레는 부모 교육이에요. 부드레가 부드레? 네, 부드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보드레하고 헷갈렸는데요. 보드레는 정말 말 그대로 보들보들. 섬유유연제 그런 보들보들하다는 뜻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고사성어 중에 하나가 대기만성. 대기만성은 큰 그릇은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옹기 만드시는 그 옹기장에 거기 가보시면요. 왜 정말 이렇게 큰 항아리. 옹기 항아리? 네, 사람 막 한 5-6명 들어가도 될 정도의 큰 그릇. 이 그릇은요. 이렇게 흙을 다져서 형태를 만들어도 바로 가마로 못 들어가요. 이거 가마로 옮기겠다고 들면 다 무너지겠죠. 네. 이거를 틀을 만들 때부터 부드레라는 쇠나 아니면 항아리로 만들어서 구멍이 뽕뽕 뚫린 작은 그릇이 있어요. 거기에 숯을 집어넣고 끈을 매달아서 항아리 안에다가 이렇게 미리 넣어놔요. 그러면 항아리 안에서부터 숯에서 뜨거운 열기가 나오면서 단단해지나요? 그렇죠. 항아리 안쪽부터 꾸덕꾸덕하게 말리는 거예요. 들었을 때 이렇게 뭉그러지지 그렇죠. 않게. 그러면서 이제
옹기장이는 이렇게 쳐가면서 모양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큰 항아리가 그 안에서는 부드레에 의해서 안이 꾸덕꾸덕하게 말라가. 그러면 그거를 옮겨서 항아리를 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다 대기만성할 수 있는 큰 그릇이고 그런 큰 그릇이 완성되기 위해서 부모는 그 항아리 안에 부드레가 되어 주셔야 돼요. 예. 너무 뜻깊은 그런 말인 거네요. 그래서- 안에서부터 단단하게 만들자. 그렇죠.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부모는 안에서 수치되어 줘야 돼요. 네네. 뜨거운 물도 아니고 차가운 겉에서 물도 이렇게 아니고. 막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안에서부터.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힘들고 고난스러울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마음 깊숙한 곳에서 지지자가 되어줘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기 효능감이라든지 회복 탄력성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 맞아요. 회복 탄력성에서도 결국은 한 사람이에요. 나를 믿고 지지해주고 끝까지 배신하지 않을 사람. 그 한 사람이 그 아이를 어떤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부모는 부드레 같은 존재가 돼야 된다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왜 그때 부모 교육할 때 어떤 교수님 오셔서 1시간 반, 2시간 동안 강의를 하시면서 맨 마지막에 그럼 부모는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합니까? 라고 누가 질문을 드렸더니 부모는 그냥 아이에 대한 무한한 신뢰와 지지? 이것만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교육학과 무한한 교수님이셨는데 신뢰와 저는 그 말이 진짜 와닿았었거든요. 정말 간단한 거잖아요. 그런데 간단하고 그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실천하기 힘들어요. 너무 어려운 거거든요. 예. 사실. 근데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봤을 때 과연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무한한 신뢰와 지지를 줄 수 있느냐라는 질문부터 또 먼저 해보게 돼요. 내가 나를 좀 믿고 의지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다른 사람, 나 아닌 다른 사람도 존중해 줄 수 있거든요. 나는 나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고 있느냐. 그죠? 그러니까 자아 정체성, 자아 존중감, 회복 탄력성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조금씩 끊어놓고 분명 그거를 구성하는 요인은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전체 밑을 보면 결국 나예요, 나. 네, 맞습니다. 내가 제대로 나를 이해하고 어떻게 생겼든 동그랗게 생겼든 네모나게 생겼든 네. 있는 그대로의 맞아요. 나를 존중해줄 때 그게 자아 존중감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해주자라는 건 그렇겠지라고 하는데 굉장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통스러워요. 내가 내 바닥에 있는 나까지 정말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겨야지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야 마주할 수 있지. 이게 솔직히 내가 상상하는 이상적인 내가 있거든요. 그렇죠. 락캉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그래요? 락캉이 얘기하는 상상계와 상징계, 실제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상상계는 거울 속의 나인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울 속의 나를 보는 거죠. 나는 이런 모습일 거야라고 나는 상상하잖아요. 이미지로 보는 거죠. 이미지로 네. 상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런데 상상하는 나와 현실적인 내가 이 괴리가 크면 클수록 괴로운 이 거죠. 고통은 정말 큰 거예요. 저도 굉장히 그래서 괴로웠었어요. 내 상상하는 나는 이런 모습이고 이 정도까지는 됐을 텐데 사실 이 논문 쓰면서 제 바닥을 좀 봤거든요. 이것밖에 안 되네. 대단히 지금 봐버렸어요? 완전히 봐버렸고 고통스러웠고 힘들었고 주저앉아 있었고 그렇지만 저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그게 난데. 그래서 인정 안 하면 자기가 파괴되는 거죠. 네네, 그게 난데. 준비가 안 돼 있네?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지. 왜?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걸 하기 위해서, 여태.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당연히 준비가 안 돼 있지. 고통스럽지만, 이제는 인정하는 단계까지 왔고, 이제 다시 딛고 일어서서, 좀, 그럼 날 어떻게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하고 있죠. 자기를 들여다보는 방법이 참 많아요. 네. 자기를 성찰하는 방법 중에 글을 쓰는 것도 있고 책을 읽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명상을 하거나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를 들여다보는 진짜 또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공부예요. 끊임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학문 분야를 공부하시든지 결국 자기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네. 그래서 글이 주는 힘이 있어요. 맞아요. 글이 주는 힘이 있고 위안이 있고 위로가 있어요. 선생님 말씀처럼 책을 읽으면 자기를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문을 계속 하는 거 그것밖에 길이 없다라는 거를 얘기를 맞아요. 하는 거죠. 적토성산이라는 그런 좋은 말이 그렇죠. 있죠. 네. 네. 흙을 쌓아서 산이 산을 이루는 거 적토성산 그 길밖에는 없다. 높게 쌓으면 높은 산이 되고 적게 쌓으면 작은 산이 되고 그렇죠. 그렇게 산을 쌓으면 그 안에서 저절로 비와 바람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런 좋은 말인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흙을 천천히 쌓아서 산을 만들 생각은 안 하고 비와 바람만 너무 바란 거죠. 나를 드높이는 거에만 나는 이렇게 이제부터 나의 인생을 살 거야. 나는 막 신경주로서 멋진 여자가 될 거고 이게 너무 강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내가 좀 이름을 좀 드높이고 싶고 그런 거에 너무 욕심이 과했던 거죠. 실력 쌓을 생각은 안 하고.
그러니까 천천히 쌓아 올리면 저절로 비와 바람이 생길 텐데 그냥 비와 바람만 기대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서 떨어지겠지.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진 않잖아요. 실력을 쌓아야 하고 기회를 만들어야 하고 그 기회를 잡아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지식을 쌓아야 하고 그래야지 보이니까요. 탐색해야 하고 자기를 이해하려면 자기 안을 봐야 하고 끊임없이 자기와 싸워야 하고 그렇죠. 인정해야 하고 그러면 이렇게 인정한 상태에서 뭘 해야 될까 고민해야 하고 고민해서 얻은 결론이 있다면 그걸로 그치지 않고 행동해야 하고 그렇죠. 네, 그것이 저에게 결론은 지금 그러면 선생님과 같이 새로운 도전을 해보자 책을 써보자 그리고 방송을 해보자 이런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주 선생님께서 어쨌든 제가 제안을 했을 때 고민해보시고 하신다고 했을 때는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어떤 쌓아온 삶 그 사이에 그렇게 쌓아오면서 가진 자기의 생각, 틀 네, 네. 이런 틀 안에서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 것들이 있을 거고 네. 예, 그러면서 변화를 또 추구하고 예, 제 입장에선 상당히 영광이에요. 한 주에 한 편씩이라도 글을 써서 서로 읽으면서 발표도 하고 네. 또 생각을 정리해가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코엘료의 소설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네. 물론 이제 꿈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 정말 빛나는 순간이었다라는 걸 깨달아요, 본인이. 저는 맞아. 그 문장이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책을 내는 것, 산출물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 함께하는 이 과정이 맞아요. 오히려 더 중요하지 않나? 더 값진 것이 아닌가? 이 시간이. 저는 항상 5년이나 10년 뒤를 내다보는데 5년 뒤, 10년 뒤에 너무 뿌듯할 것 같아요. 부끄럽기도 할 것 같은데. 맞죠?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왜냐면 5년, 10년 동안 우리가 성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성장하고 난 다음에 과거의 내 모습을 보면 아, 내가 그때 참 작았구나. 좀 민망하겠죠. 네. 네. 그런데 그 민망함조차도 5년 뒤, 10년 뒤에 보면 내가 저 때는 저랬는데 지금은 또 이만큼 성장해 있네. 그렇죠. 분명히 성장할 거니까요. 그렇죠. 네. 맞아요. 분명히 성장할 거니까요. 예, 그래서 저는 성장할 거라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뭐 얼마나 계실지 모르지만 쟤들이 처음에는 헛소리만 하고 논리가 없더니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맥락도 잡히고 더 자연스러워진다 할까? 네. 그런 모습을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일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너무 즐겁습니다. 저의 이런 경험이 저한테 정말 큰 그 성장이 될 것 같아요. 계속 설레임이 있어요. 생각보다 편한데요. 편하죠? 네. 저 원래 편한 사람이라니까. 그건 아니야. 너무 행복하고요. 네. 일단 이제 배가 고파서 촬영은 이제 멈추고 저 이제 점심 먹고 다음 주에 또 좀 더 두서 있고 네네. 맥락이 있는 네, 예, 다음에는 그런 조금. 촬영을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해. 박수 한번 쳐야죠.